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는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이념 아래 국경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은혜와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토크 세상 만나 기쁨에서는 그 은혜 나눔의 주인공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제주도라는 섬을 넘어 국내외로 교단과 사회를 넘나들며 봉공의 삶으로 일궈나오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교구 여성회장을 역임하고 원불교 여성의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제주교당 귀타원 전교원교도 초대했습니다. 귀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귀타원님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 하면 우리 보통 젊은이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해보고 싶은 목록 가운데 하나로 제주도에서 혼자 살아보기 이런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어떤 희망, 또 뭔가 가고 싶은 도시, 또 뭐 젊은이들뿐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주도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힐링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살고 계신 제주도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면서 산이 또 한라산이 있어서 참 삶의 참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살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와서 한 달 살기로 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엄마들이 아이들 한 달 동안 와서 현장에서 직접 바다와 그 장소에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체험하는 그런 학습 수업을 요즘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 또 혼자 살기로 와서 젊은 분들이 자기만의 그 특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다든가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해서 그 바다를 스쿠버를 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그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역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주도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제주도를 시집을 왔습니다. 저희 남편 김원정 님이 공군으로 계실 때 저하고 우연히 음악실에서 만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50년 전에 결혼을 해 갔습니다. 네. 그럼 원래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이신데, 네. 제주도 청년과. 네. 부산 처녀가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사실 그 50년 전이면,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제주도로 시집을 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육지에서 바다로. 상상하기 어려워서요. 네, 그래서 부모님 반대 안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무척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빠들도 반대를 했었고. 네. 그러나 제가 좋아서 가는 곳이라 그냥 무턱대고 갔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할 때 제주 문화와 부산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났어요. 네. 그 차이점에서 제가 많은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그 남편이 저희 사랑으로 잘 보듬어 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같은 한국이지만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또 사투리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정말 독특하죠. 네. 제주 사투리를 처음에 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를 이제 같이 행사를 하면서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제 기분을 그대로 그 느끼는 걸 그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예, 정말 누구보다 그분들의 신경을 이해가 잘 가죠. 아셨을 것 같아요. 귀타원님은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가셔서 원불교 어떻게 인연이 되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저는 친정에서 어릴 때 자랄 때는 부산서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우리 부산 동네에서는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면은 양산 통도사 범어사 절 이런 곳으로 이제 그 소풍도 가놨었고 절에 대한 그 향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우연히 이제 또 친구 인연으로 영산법화사라는 절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댁은 제주시인데
사는 곳은 저희들이 서귀포에서 사업을 했어요. 네. 그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제 절을 나가기 시작해서 그 절에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네. 예,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거기 또 그 당시에 스님이 비구니 여자 스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절을 지을 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그러면 31살 때 총무로 네. 예, 제가 그냥 앞장서서 같이 예. 예, 건설을 하면서 절을 지었었어요. 절을 짓기도 하셨어요. 예, 절을 지어놓고 마무리를 끝나고 했을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저희 시댁이 이제 제주시라 제주시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주인이 서귀포니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6학년 딸 데리고 바로 그냥 이사를 제주시 내려왔어요. 네. 제주시내 와서 이제 서귀포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저를 마음대로 다니는 게 좀 불편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딸이 네. 아빠 닮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고와요. 아. 그래서 성악을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악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는데 네. 원광대 졸업하신 그 권수원 씨가 지금은 속명은 권영이시고 또 이춘기 교수님하고 부부인데 네. 예, 저 아이 딸을 이제 맡아서 성악을 레슨을 시켜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권수원 선생님이 저한테 한 번은 원불교를 어머님이 한번 오시려 되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때 일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네. 일요일날 운동 가기 때문에 참 가는 것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불교라니까 전 사실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못 가겠다고 네. 전 서귀포 절에 총무로서 지금까지 절도 짓고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또 원불교를 찾아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네요. 해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권선 선생님이 끈질게 저를 그냥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요즘은 저희 딸이 이름이 형미예요. 근데 이제 본명은 이제 응심이 김응심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어줬는데 받아주었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소리가 너무 좋았으니까 네. 어머니가 꼭 한 번만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한테 딸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한 욕심에 네, 네. 그냥 그날 갔었어요. 아, 그렇게 근데- 찾아간 곳이 신제주 교당. 신제주 교당. 신제주 네. 교당에 그때도 신제주 교당도 없고 2층에 새를 들어서 사는 신제주 교당이었었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절에는 가면은 부처님 상이 있는데 불상이 있죠. 예. 불상이 있는데 이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춤하면서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법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딸을 특송을 시킨다는 것에 네. 그 욕심 때문에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네. 그날 제가 간 날이 그 교무님이 일원상 서문에 대해서 설교를 설교를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이름이 김정안 교무님이에요. 네. 근데 그 김정안 교무님이 젊은 교무님이 아주 또렷이 설명하는데 제 마음속에 싹싹 그게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참 맞아. 바로 저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을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빨리 끝나서 이제 그 장소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절간이 아니고 원불교 왠지 교당이니까 어색하고. 예.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국수를 먹고 가라 그래서 저 오늘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딸 데리고 왔어요. 네. 왔는데 내내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리에 맴도는 것이 일원상 서문에 대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는 네.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배드민턴 시합은 있고 가야 되는데 그 권 선생님 또 전화 왔어요. 이번 주는 제가 시합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역시나 그걸 그냥 하루에 끝인 게 아니고 며칠을 계속 예, 연속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무님 말씀도 참 그 정갈하게 그 복장과 그 머리광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참 좋다. 그래서 그때 느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갔었어요. 교당에. 교당을. 예.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제주도가 구제주고 거기는 신제주고 거리상이 상당히 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차도 없고 그렇게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네. 저 거리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 구제주 근처에는 교당이 없습니까? 했더니 예, 지금 교당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스레트 집에 조그마한 교당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가서 이렇게 교도를 이렇게 세보니까 13분이 앉아서 법회를 보는데 네. 거기 선생님은 김보현 교구장님, 창타원. 제주 교당. 예, 제주 교당. 예. 예. 창타원 김보현 교구장님이 또 너무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인데, 고향이 부산인데, 그 선생님은 김해가 고향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따뜻하게 저를 만져주니까 어쩐지 뭐야.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꼭 친정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네. 교리도 좋지만은 그 따뜻한 그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네. 아, 그래서 참 좋구나. 근데 보니까 교도가 너무 적으니까 마음이 너무 또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교도 두 분 중에서는 두 분은 제가 배드민턴 하면서 같이 아는 분이 그분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막 친절하게 저를 반기면서 교전도 한 권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일요일 날 찾아와 주시라고.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배드민턴을 못 치고 이제 교단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이곳에 그냥 끌리는데 아, 참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제가 다녔던 서귀포 영산법화사는 그래도 신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보이는 눈에 벌써 너무 경제가 어려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도들이 네. 몇 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덕무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도움을 주시는 그 창타원님 때 덕무님이 네. 겨울인데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다 세탁기 서고 있을 때 네. 아,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구나 해서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처음에 몰래 세탁기를 먼저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교당에. 예. 그랬더니 뭐 교당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은 뭐 두세 번 교도가. 가는데 예. 저는 어떤 그 뭐보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찬물에 그 빨래를 네, 하시는 그 네. 덕무님이. 그러면서 교도들이 법회를 끝나면 식구는 많지 않지만 꼭 식사를 준비를 해서 교무님들이 챙겨 드시게 하고 밥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교도들이 낸 돈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그 교구장님이 친정이 김해인데 김해 고향의 언니들이 밑반찬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네. 그걸로 해서 교도들 밥을 챙겨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데도 있구나. 내가 뭔가 여기를 갖다가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타원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가면 제가 이제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틈만 나면은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아, 교무님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네. 또 교무님도 이제 친정에서 먹어오면은 야, 이것도 참 맛있는 반찬이다. 가서 한번 먹어봐라. 저 때는 네. 보포를 안 받았으니까 저는 속명도 귀할 기자의 연할 연자입니다만은 예. 본명이 귀할 기자의 연꽃 연자예요. 연꽃연. 그러나 예. 우리 기현님 이거 가서 한번 먹어보라는 것에 제가 너무 그것이 그냥 마음이 그냥 흡족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을 끊었어요. 끊고 배드민턴을 교당으로 제가 향했군요. 배드민턴을 예. 23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 먼저였는데 23년을 하고 일요일마다 교당에 가게 된 동기가 합창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원음 합창단. 원음 합창단을. 근데 교도는 13명밖에 내가 벗어왔을 때 안 보였는데 했더니 그동안 밭일에서 참석 못한 분들도 있고 서귀포, 남원, 대전 교당의 전 교무님과 교도들이 다 합해서 70명이 와서 네. 저녁마다 이제 합창 연습을 제주에 있는 해서 모든 제각각교대들 다 됐어요. 합쳐서. 그래서 예. 70명이 총부를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6개월만 입교해서 6개월 만에 합창 단장을 단장님을 맡았어요. 예. 예. 단장을 맡고 난 다음에 총부를 갔다 오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원불교는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하게 우리 귀타원님이 좀 마음에 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건 합창단 끝나고 오니까 바로 이제 그 교구청을 짓는다고 교무님이 네. 완전히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교도들을 합쳐야 그 집 짓는 데는 얼마가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이 전국에다가 전화로 다 건설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때는 무료 통화를 지금 막 연결시켜서 전국으로 애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드민턴을 매일 가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지는 못해도 이제 시합은 다니고 했을 때 권선장을 가지고 제가 서귀포 때 그 절을 지었을 때 권선문을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걸 경험이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있어가지고 다음엔 전국 배드민턴 시합에 잠실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네. 시합할 때는 가서 저희 아는 분들한테 전부 5,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권선해 주세요. 그래서 한 것이 네.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힘이 됐지만은 우리 교구장님이 전국으로 해줬고 또 나머지 우리 제주에 계시는 그 원로 교도님들이 또 십시일반 다들 열심히들 하고 네. 그래서 교구청을 지어서 그것이 제일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교구청 불사에 이렇게 합력을 하시고 우리 교도들뿐 아니라 또 일반 사회인까지 예. 불사에 동참하도록 또 그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우리 귀타원님이 먼저 교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군께서도 또 함께 교당을 다니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교법대로 참 우리 원불교 저는 저 불교를 17년을 다니면서 절을 지어도 반야신경이나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우리가 건강경이나 독송을 했지만은 그 뜻을 해석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랬는데 원불교는 딱 교전을 보니까 한글로 참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쉽게 나와도 그걸 또 일일이 다 풀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교전 자체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전을 보면서 원불교가 참 이게 참 좋은 종교로구나.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법회 때 가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처처에 부처님 보듯이 네. 그리고 또 가족한테도 부처님한테 불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걸 장타원님한테 늘 배웠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원불교 다닌 다음부터는 일요일 날 법회를 갔다 집에 오면서 남편이 계시면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법회 가서 좋은 법문 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회보를 보면은 꼭 좋은 글자가 있잖아요. 법문들이 그런 법문을 있죠. 예. 그러면 이거 당신 놀면서 한번 읽어보러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는 안 해도 기분 좋을 때 살짝 갖다 밀어놓고 넣고. 네. 그러면서 제가 변화가 된 것 같아서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배드민턴 칠 때는 그 항시 경쟁자가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는 그렇죠. 그 욕심. 예.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남한테 뒤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약간의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리 교리를 공부하면서 나를 비우고 불공을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한테도 남편한테도 하다 보니까 1년 제가 딱 다닌 후에 예. 12월 30일 1일 날 되니까 저한테 당신 내일 교당에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당연히 가야죠 했더니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아. 그래서 1년 만에 저보다 늦게 입교를 했습니다. 네. 귀타원님 법회 다니고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 보고 네. 회보도 매주 받아보시고 하면서 우리 부군께서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법포도 받으신다. 예, 법포도 받게 됐습니다. 법포는 예, 원래 김 둥글 원자에 발을 정자인데 가운데 둥글 원자로 원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네, 원산 김원정 교도님이시군요. 예. 이렇게 부부가 함께 교당 다니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고 법담 나누면서 이야기거리 풍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교화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정말 좋아요. 왜냐면 좋은 법문 듣고는 집에 왔을 때도 또 한 번 더 토론할 때 있어요. 오늘 그 내용 참 좋지 않았더냐. 그건 참 좋았던 얘기. 또 어떤 데는 그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던 얘기도 또 이제 나누면서 그래서 역시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 네. 그런 얘기를 두고도 많이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또 기타원님은 참 교단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앞서 6개월 만에 합창단 단장을 맡아서도 꾸준히 이끌어 오셨고 또 그렇게 합창 대회 준비하고 특히 제주도에서 전국 원음 합창제를 또 주최하기도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한도봉 교감님, 손타원님 계실 때 전국 합창제를 제주도에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전국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전체적인 우리 제주 교구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가 사회 활동을 시여협 회장도 하고 또 각 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지사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예.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저희 원불교는 확실하게 제가 많은 인정을 받게끔 저도 했지만 원광요양원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교구장님이지만 원광요양원 강혜선 원장님이 또 확실한 그 사회복지로는 1호입니다. 네. 그래서 저 원불교에 대한 걸 이미지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을 직접 뵀어요. 어떻게 우리 전국 원음 합창제를 한번 꼭 하고 싶은데 네. 제주도에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그 문화부에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네. 안 된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직원이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지사님을 직접 뵙겠다고 찾아가서 제가 그냥 정말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예. 우리 제주도에 원불교로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 된다. 원불교가 이렇게 합창단을 전국에서 와서 한다면은 원불교 자체, 우리 제주도 자체도 정말 행복한 도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그냥 응석도 부리고 따라 했더니 예. 그때 이제 3천만 원을 해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전국 원음 합창단을 제주도에서 잘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제주 사회의 원불교가 이제 복지 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또 꾸준히 활동을 해왔었고 네. 특히 이제 귀타원님이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봉사 부문이나 다양한 부문에 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예, 그게 여러 도 가지 인연이 차원에서도 있었어요. 예, 또 네. 이렇게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그건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예. 이렇게 합창 대회 막상 이제 결정이 됐어도 그 전국에 있는 합창단들이 도별로 아마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제주도로. 예, 예. 굉장한 행사가 큰 행사가 됐을 굉장히 것 큰 같아요. 행사였어서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 큰 행사를 한번 또 잘 치르면서 우리 귀타원님이 한층 더 원불교 교도로서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저보다도요, 그 합창제 때 또 맞물려 가지고 제가 그 만덕상을 타게 됐어요. 만덕상. 예. 예. 그냥 제주도의 그 김만덕 할머니가 200년 전 영조 때 제주도에 기근이 들어서 다 백성들 굶어 죽게 됐을 때 이제 당신이 전 재산을 네. 1천금을 내서 육지부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도민을 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김만덕 할머니는 2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이 그렇게 강인한 여성이 없다고 네. 우리가 여성학에서 공부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의 정신을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를 지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할머니의 그 묘지 탑에 가서 제를 지내면서 제관들하고 그해 봉사를 제일 잘하는 봉사상을 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우연인지 다행인지 그때 당시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예. 그때는 이제 만덕상도 후보도 전에는 제주도 안에서 잘하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네. 전국으로 수상자를 후보자들이 후보자를 전국, 예, 전국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으로 했는데 우연하게 제가 상을 받게 된 것은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제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네. 회장을 할 때 그 담당했던 과장님이 16개 단체라는 게 여성 단체가 좀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그때는 4개 시군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네. 2개 시로 압축된대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러니까
사개 시군의 회장단들이 두 교를 바뀌니까 두 회장은 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막 알력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들어서서 그걸 전부 무마를 시켰어요. 네. 서로 이해를 하게끔 해서 했더니 그 과장님이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네. 1년만 더 연기를 해서 연임을 한 번 더 해달라 해서 예.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아, 예. 예, 2년은 할 때 그 과장님이 만덕상 수상자를 이제 찾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저 만덕상 수상자로 한번 올리겠다 하길래 제가 그때 나이 61살 환갑대요. 예. 저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니까 만덕상은 많은 일을 하고 70이 넘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지금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양을 했더니 예. 그 과장님이 아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정의 회장님이 안 받겠다면은 다른 상이라도 하나 추천하겠다고 그 뭐 대통령상도 있고 뭐 장관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거절을 못해서 이제 네. 그 공적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서를 만드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뭐 배드민턴 하면서 뭐 상 탄 거 또 활동하면서 감사패 받은 거 이런 거 저런 걸 한 3일 동안 왔다 갔다 직원 둘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가고 예. 하더만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 대통령 상은 그냥 주겠지 그냥 그러면 그 거절 못 하지 말고 받아야지 제 마음속으로 했는데 네. 그의 만덕상을 제가 딱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장님 예. 저를 이제 거절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처음 받는 상이고 네. 전국에서 받게 되니까 아유, 제가 너무 좀 영예로운 상이 예, 됐어요. 그렇군요. 그 상을 네. 또 전국 원음 합창제가 있던 또 있던 때라 예. 그러니까 그 교무님들도 같이 네.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네. 와주셨어요. 겹겸사가 난 겹겸사가 셈이네요. 났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제주도에서 뭐 교단뿐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시고 특히 중재 역할을 하면서 단체별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끈 공로가 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원불교의 이 화합 정신을 또 예, 그대로 발휘하지 활용한 않았을까. 거예요. 저 네. 개인 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네.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여성대회가 있어요. 전국 여성대회가. 네. 왔다가 가게 되면 이제 버스로 이제 이 뭐 강원도 뭐 강릉이 어디 관광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근데 관광을 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 거기 과장님이 도대체 회장님 원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원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해서 한번 여기서 말씀하라고 해서 네. 제가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네. 거꾸로 서서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예. 제가 아는 나름대로 그냥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종교였구나 하면서 네. 그래서 참 원불교를 많이 좋아들 했습니다. 홍보하시는 예.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셨네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게 만자 대중 앞에서 원불교를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네. 귀타원님이 사회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이길래 이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시나 아마 궁금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합창대회가 끝나고 다시 6개월 후 그러니까 입교한 지 1년 만에 본공회장이 되셨어요. 아, 예, 했습니다. 본공회장은 또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아, 원음 합창단을 끝나고 저기 육지를 갔다가 오고 총부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한 2주인가 지난 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타운 박정무 교감님이 계실 때인데 네. 저에게 이제 본공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때 본공회가 뭔지 청운회가 뭔지 그 가래를 잘 못 잡을 때였어요. 예. 그랬는데 본공회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본공은 전 교도가 다 본공인데 이제 본공회는 안으로 활동을 어려운 데를 다 봉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절을 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본공회 활동을 하려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세윤 교무님이 저희 교당에 계셨어요. 통영에 고향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귀포에서 사업을 할 때 이불 공장을 했었어요. 이불하고 커튼. 네. 그래서 제가 이불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 알잖아요. 13년 제가 딱 장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세윤 교무님이 통영누비에다가 팔면 안 될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교무님이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영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통영누비를 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으니까 잘 아는 고향 사람이니까 그거 갖다 팔면 좋을 것 같아 하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불 갖다 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같이 가보자고 해서 서울을 같이 우리 교도 두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이불을 가서 보니까 누비에 뭐 보선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실내 스리바도 있고 이불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골라서 이제 판매할 걸로 이제 교당에 실어오고 제가 이제 이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네. 저희 주변 아는 데들 다 초청장으로 돌려서 통영 누비를 하고 있으니까 원불교 와서 판매하는 데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했더니 그때 참 많이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통영 누비 판매한 사업비는 저 수익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 당시는 500 정말 큰 정말 큰 돈이었어요. 돈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500불로 가지고 이제 원광요양원에 모욕 봉사도 가고 나름대로 우리가 뭐 임치도 봉사 하고 또 비용으로 봉사 비용으로 이제 쓰셨군요. 예. 쓰고 있는데 예. 딱 2년 지나니까 남타운 박정모 교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교감님 어떠세요? 했더니 우리 기현님 원불교회 여성회가 새로 발족이 됐는데 네. 지금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됐어. 근데 제주에도 하려고 그러는 걸 제가 제주도는 교도들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하기 힘들다. 본공회도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당신이 거절했는데 한지성 회장님께서 제주가 빠지면은 전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회를 창립하신 창립할 분이시죠? 때, 예.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교감님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도 지금 힘들고 있어요. 네, 본공회 하나도 힘든데. 예, 힘들고 있는데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기현님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제가 지금도 기회쟁쟁해요. 네. 그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여성회를 하려니까요. 예. 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두 번째 그렇죠. 통영누비를 또 한 거예요. 그때는 이금 누비 이제 입을 또. 예, 네. 두 번째 하니까요. 한 번 샀던 사람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이익금이 났어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이익금 났는데 이제 여성 회원을 각 교당에 이제 주무님들 괜찮은 분들 두 번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네. 같이 여성회를 이렇게 발족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참 고맙게 애월에 있는 그 교도님인데 여성 회원님인데 그분이 이제 절 하는 걸 보더만은 저는 여성회는 사실은 뭔지 모르고 본공회 이런 자기가 이렇게 도우려고 했는데 여성회가 또 이렇게 한다니까 참 걱정이네요 하면서 그러더니 잠깐 한 네. 30분 후에 지나니까 예. 제가 아주 너무 간절하게 했던 걸 그분들이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교감님 말씀을 땅에 떨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이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명인이라고 그 주무님이 지금 만타원님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서 그때 이제 400만 원 가지고 여성회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성회 담임 교무님이 지금 경인교구에 계시는 김홍선 교무님이 네. 성산에 계실 당시 때예요. 성산교당 예. 교장이셨죠. 예. 그러니까 그 교무님이 또 저한테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교무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무님 덕분에 제가 이제 원불교 여성회장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네. 배우면서 이제 교무님이 이 고춧가루를
저 소개해 줄 테니까 고춧가루 판매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청양고추를 갖다 팔기를 시작했고 네. 한과를 갖다가 또 판매하는 데를 또 소개해줘서 한과를 팔았고 대청김을 또 소개해서 대청김 장사를 하고 청국장 가루 장사를 했었고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네. 어떤 데는 고춧가루 아줌마, 어떤 데는 김장사 아줌마, 청국장 아줌마. 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 박경진 총무가 부지런한 총무였어요. 제가 차가 운전도 못하고 차가 없을 때 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저녁 되면 봉고차가 쉬면은 그 차에 대해 싣고 이제 고춧가루 배달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춧가루 장사해서 판매하고 있을 때가 애월교당의 교도 한 분이 이제 아기가 다리를 절단해야 될 만큼 위급한 환자가 생겼대요. 네. 근데 돈이 없었대요. 육지서 오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하길래 저희 고춧가루 판 돈 260만 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병원에서 수술을 잘 끝내고 건강이 좋아졌다니까 네. 너무 또 행복했었고요. 그 밖에도 이 제주도에서 여성의 활동이 뭐 왕성하게 이루어졌어요. 다문화 활동을 많이 했죠. 예. 근데 그 당시는 서울 또 광주 또 전주 그러니까 한지성 회장님이 여성회는 네. 전주, 제주, 광주, 삼주 회장들이 힘으로 전국을 끌어나간다고 저희들한테 칭찬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광주 유성경 회장님 지난번에 여기 한번 다녀가셨다는 걸 들었는데 네. 그 회장님이 이모 맺기를 했어요. 다문화. 네. 다문화 이모 맺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제 이모 맺기를 또 따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엄나라 음식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우리 음식을 하는 걸 또 가르쳐 줬고 네. 또 음식을 먹다 남은 걸 재활용하는 것도 했었고 예. 또 우리말 대회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말 대회에 나가서 그 1등을 2번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은상을 타고 금상 2번 타고 은상을 타고 예. 그 옥날이라는 아이를 데려온 캄보디아인데 참 열심히 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때에 따라 참 뿌듯하고 네. 그래도 세월은 놀아도 세월은 가고 일을 해도 세월은 가고 예. 그래도 이 해상 만난 기쁨은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판을 만들어서 네. 여성회를 통해서 제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건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연극도 올렸다고요. 연극도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예. 제가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완전히 좀 저희 가족들은 저 원불교에 미쳤다. 이런 좀 말을 들을 정도로 예. 그랬었는데 전국에 그 1년에 한 번씩 여성 대회가 있으면은 대회 때 이제 뭘 합니다. 교구별로 교구별로 장기자랑을 해요. 그렇죠. 예. 장기자랑을 이것저것 해봐도 그때는 어느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열심히 해서 하니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음먹은 대로.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대종사님 와서 우리 보면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냥 그려봤어요. 이 시대에 대종사님이 제주도로 오셨다. 제주도 컨벤션에 오셔가지고 네. 제주도의 여성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실 거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제주도에 대종사님이 나타났으니까 교무님들이 이제 대종사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 헤매낼 때 이제 그 연극 프로를 네. 제가 대종사의 역할을 해서 이제 만유가 한 재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해서 이제 대종사가 나갈 때 그분들은 이제 교무님을 어떤 교무를 만나냐면 그때는 박청수 교무님 활약하실 때 또 아프리카 가보니까 김혜신 교무님 있고 또 우리 김홍선 교무님이 또 성산에서 제주에서 열심히 하시고 일본의 법조 교무님도 가서 오사카 교환하고 네. 그러니까 교무 내부를 만들어서
교무님 치마 저고리를 입히고 아, 우리 여성의 교도님들이. 예, 치마 저고리 입고 덩어리에다가 예. 박청수 교무님, 김혜심 교무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에 쓰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교무님마다의 특징을 하나씩 네. 그 오페라 노래로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들이 처음에 이제 대종사님 찾아 나올 때도 호반의 벤치에 그 노래를 제가 땄어요. 말은 무언으로. 네. 그런데 이제 노래는 내님은 어디일까, 어디에 계실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 대종사를 찾는 이제 교무님들이 이제 네 분이 나와서 등장했다가 저를 보고는 엎드려서 큰절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종사님이니까 아, 박청수 교무님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니까 전 세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신 교무님은 어떻게 했냐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교무님을 네.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원불교 여성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 광장을 이 강당을 다 메우고 있으니까 그때는 한 800명씩 그때 모일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전 교도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예. 그렇게 연극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일 이 일을 잘하는 우리 한지성 회장님은 어디에 있는지 이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내가 한번 업어줄게. 대종사님이. 네. 그래서 한지성 회장님은 업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 실제로 귀타원님이 한지성 회장님을 업고 도신 업고 거예요? 돌았어요. 예, 네. 아까 그 사진도 예. 실제예요. 그리고 그 교무님들과 다 같이 서서 박수 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권수원 교도쯤은 성악 레슨을 우리 딸 했던 그 교도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아프리카 갔을 적에 김혜신 교무님이 그 내 고향 남쪽 나라 가고파 그 노래를 한 소절씩 우리 같이 부를 때 막 울고 손잡고 놓고 교무님 떼고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울은 네.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 소절씩 부르게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분위기를 잡았어요. 네. 그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니까 아이고 대종사님 하면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막 부끄러워서 힘들었습니다만은 아, 예.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앞서 그 오사카 교당 김법조 교무님도 연곡 속에 출연을 했는데 네. 실제 오사카 교당에 가시기도 했어요. 예, 제가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사카 교무님하고 가깝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한번 오사카 교무님이 한 2년 전에 제주에 오셔가지고 저희 법회 시간에 오사카 교당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지금 새로 사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김혜심 교무님한테 4번을 갔다 오고 케냐를 해서 5번을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그 교화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사카 교무님한테 제가 조금 건축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오사카 오면 들려달라고. 그런데 마침 우리 장애인 체육 활동하는 친구들도 전국체전에 금메달을 따면은 부모하고 같이 그 해외 여행을 나들이를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사카를 가게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관광을 하고 저는 좀 빠져서 교당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교당을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이사 한 분은 기독교인이에요. 네. 근데 그 기독교인하고 같이 이제 오사카 교당을 갔더니 법조 교무님을 반기면서 이제 할머니들 약 타서 배달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했더니 저 따로 같이 가실래요? 하길래 가보겠습니다 해서 걸어서 갔는데 예. 가는 곳이 보니까 쪽방, 3평짜리 쪽방에 한 30가구가 있어요. 근데 30가구가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돗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에 지금 그런 데 없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3년 전에 갔다가. 근데 그 오사카 그 법수 교무님이 그 김옥하란 할머니 방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보더만은 이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교전을 꽤나 읽으신다고 그러시면서 이 할머니가 제일 그래도 여기서는 건강한 편이라 시장 야채 가게 가면은 배추를 이렇게 포기를 팔잖아요. 네. 근데 포기 팔면 겉잎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네. 그냥 그걸 주워 와가지고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넣어가지고
날로는 못 먹고 익으면은 네. 이 30군데 방에 요만큼씩 놔줘서 김치찌개 하라고 했대요. 네. 그러면 그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셨던 다 거예요? 한국 분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가 제주 분이고 한 20% 정도는 경상도 분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몇 분 안 되고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제 강점기나 뭐 이럴 때 예, 일본 그런 데 갔어요. 예. 4.3 때 가고 그런 어려운데.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김치 얘기를 듣고는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여성에서가 해마다 김장을 하니까 네. 우리가 김장을 해서 일본을 한번 소포로도 보내보자. 그 우체국 가서 소포를 보냈는데 김치보다는 소포비가 더 비싸요. 네. 택배비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 박스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거 2개인가 보냈는데 3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김치를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 직접 가보자. 방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홍일심 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본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늘안에서도 좀 협조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유 형님 그거 좋은 거예요. 해외 교환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네. 해서 하늘안에서 좀 지원을 하고 또 가지고 가는 수송비가 너무 많아요. 티웨이가 자기 몸 가방 전체 15kg밖에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송비는 너무 비싸고 그런데 가락교당의 한 교도분이 이제 캐나다 항공에 화물 취급하는 지점장님 계셔가지고 그걸로 인연해서 조금을 실은 갔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가면서 이제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법조교모님한테 전화를 물어봤어요. 뭘 좋아하는지 할머니들이. 네. 그랬더니 제주도 음식으로 보리빵, 예. 빙떡, 또 이제 할머니들이 꽃버섯 예.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성에서 판매하는 김, 대천김하고 또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또 좋아하는 걸 떡국, 네. 떡국까지 해서 바리바리 해서 그냥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할머니들이 반갑고 그립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제 제주에서만 다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주에서 보리빵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준비해 갈 테니까 서울서는 소고기로 해서 잡채하고 소고기 불고기를 서울에서 해오겠다고 네. 홍일심 회장님이 서울 여성회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 좋아하고 교화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네. 그랬더니 원불교에 김치를 가면 준다 이런 게 대해서니까요 한 50명이 왔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막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어렵게 오시고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떡국하고 그냥 드시고 난 다음에 얘는 큰 몽투에 하나씩 다 담아드리고 김치 담았지 보리빵 담았지 버섯 담았지 예. 떡국 담았지 뭐 최고의 하여튼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예.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제 노래가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노래를 잘 부르시는 두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냥 가실 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네. 그냥 놀더라고요. 정말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네. 간절했을 텐데 그 고향 분들 네. 그 음식 선물을 받았을 때 네.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법조교모님이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제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를 유고를 이렇게 살아서 방에 모시고 있다가 네. 제주도 가서 고향에서 묵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이 이제 저희 교당에 오셨길래 저희들이 또 제주 음식으로 이제 대접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제주교구 여성회에서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따뜻한 네.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주교구 여성회 활동 얘기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기타원이 모시고 네.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제주교구 여성회장을 역임한 제주교당 귀타원 전규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귀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